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늘도 영화 한 편을 또 보고 말았네요. 퇴근 후에 저녁에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포스터 보고 계시는 민스미트 작전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2만 명 정도 지난주에 개봉을 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스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영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홍보가 많이 된 영화도 아닌데, 그래도 콜린 퍼스라는 유명 배우가 등장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다 보니까 관객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극장에 가서 거의 극장을 대관해서 본 수준으로 영화를 봤네요. 이 영화가 딱히 이렇게 대중들에게 아주 크게 호응을 받을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딱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라서 전쟁 영화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비하인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쟁의 일종의 그 첩보전에 관련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 영국에서 작전을 준비하는 기만 작전을 펼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역사적 배경은 이제 1943년도에 있었던 연합군의 시칠리아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나무 위키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뭐 그대로 쭉 나와 있는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쟁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북아프리카 전선 이후에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군의 공세를 취하는 연합국이 여기죠. 이탈리아 시실리 섬이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실리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일단 정보가 좀 샜어요. 그래서 독일도 이 시실리의 이 연합국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치도 여기 써있는 거 오퍼레이션 민스피트라고 해서 다진 고기 작전, 이 영화의 제목이죠. 민스피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하는데, 시체의 가짜 정보를 스페인 쪽으로 흘려가지고 마치 이제 큰 정보가 세뇌간 것처럼 해서 이제 그 독일군을 그리스 쪽으로 옮겨가도록 했던 뭐 그런 작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시행했던 이 영국의 일종의 첩보부죠. 첩보원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성 자체가 여러 군데서 모여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로 팀을 짜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성향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좀 드라마 장르에 좀 더 가까운 영화예요. 뭐 스릴러 장르로서의 뉘앙스보다는 이 작전을 입안했던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이 실존 인물이죠. 요 민스미트 작전을 입안한, 이건 이제 KBS에서 나왔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웬 몬테규라고 하는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이다가 이를 옮겨서 이제 국가 전쟁 상황 중이니까 이쪽 해군에 다시 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이웬 몬테규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요 찰스 첨리,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실존 인물들이 이 이야기 영화에 를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찰스 첨리 역할을 한 매튜 머퍼딘의 경우엔 상당히 이미지가 비슷하게 분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남자죠. 이 두 명의 남자 외에도 캐리 맥도날드가 연기하는 요 지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인이라고 하는 인물과 일종의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영화 자체가 무슨 긴박한 뭐 스릴러라기보다는 이 기만술이기 때문에 이 시체가 사실인 것처럼 독일군을 속이는 게 목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은 첫 번째는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이제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황에서 작전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전에 6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작전이 어떻게 시행됐는지부터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콜린 퍼스가 연기하는 이웬 몬테규의 가족들을 피신하기 전 파티, 송별 파티 같은 것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웬 몬테규 역시도 좀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조금 가족들 그 부인과의 이별은 조금 어려운 상황, 뭐라고 할까, 좀 아쉽지만 또 뭔가 그 둘의 관계 역시 썩 풀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작전적으로 말하자면 실제 다 실현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일단 물론 이제 원작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원작자 라이터스 벤 맥킨타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 크레딧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존 맥킨타일. 이 사람이 썼고,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자, 일단 그렇고요. 이들의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그 시체를 구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 이 아이디어를 뿜어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요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첫 부분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상당히 긴 회의 장면들이 나와요. 회의 장면을 통해서 이제 각 인물들의 캐릭터들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상황들 같은 걸 좀 보여줍니다. 둘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둘 다 동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생이 전쟁터에 나갔다 전사를 했고요. 이 사람은 공군 장교인데 파일럿입니다만 평발이라서 실제로는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보부 쪽을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러시아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역죄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둘이 다 동생을 어쨌든 부재하고 있는 상황.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자신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동생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부담감을 느끼거나 뭐 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약간 그 드라마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건 설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리 맥도날드가 연기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요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인물 총각이거든요. 영화의 설정상. 그래서 이 같이 일하게 되어 있는 부서의 이 여성을,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걸 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여성이 사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디테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사실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전반부는 설정이 쭉 나온 다음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의 인물을 가상의 일종의 인물로 그 해군 장교 뭐 이렇게 지금 탈출하다가 실패해서 사망한 익사한 인물로 만들려고 일종의 더 바디 시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런던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고지가 없는 그런 이제 불황자의 시신인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기만수를 이제 펼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가 이제 좀 다른 방면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 삼각관계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 두 남자의 관계가 서로 좀 대립되는 위치에 있죠. 이 사람이 리더예요. 나이가 이제 연차도 좀 있고, 이 사람은 일종의 기획자,
라고 할 수 있고요. 작전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게 의외로 캐리 맥도날드도 이제 일종의 미망이거든요. 사별을 해가지고 남편을 잃고서 살아가는 여성이고, 그 다음에 콜린 퍼렐의 경우에도 영화 전반부에서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존재죠. 이 둘이서 이제 일종의 그 시체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둘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둘이서 일종의 화학작용 같은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둘이서 화학작용 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둘 간의 사이에 또 누굽니까? 아까 우리 소룡님의 경우에는 그 이분이죠. 아이고, 단독 사진이 없네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분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이 연심을 품고 있었던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이 느끼게 돼요. 사실은 이제 둘은 비즈니스 관계인데 남녀 관계가 사이가 그렇던 것이 이제 일종의 둘이 가상의 캐릭터들을 연기하거든요. 이 가상의 시체 속의 인물들을 일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연인을 연기하고 있고 편지 같은 것도 막 집어넣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작전의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뭐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일단 M이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휘관,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과의 대화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이 윈스턴 처칠과의 대화 장면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인물 있죠. 이 인물이 이제 일종의 관료주의적인 좀 앞길을 가로막고 좀 방해를 하고 의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해군입니다. 저기 공군 쪽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 컬린 퍼스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죠. 이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웬의 동생이 일단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 민스미트 작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일종의 방해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관계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전반부의 이제 그런 위기관계들을 넘어서고 좀 단계가 넘어서면 좀 이야기가 좀 복합적이 돼요. 자, 여기 이 영화 좀 재밌는 요소는 뭐냐면, 이 존 매든이라는 감독님은 영국의 이제 일종의 연극 연출가 출신의 정통 연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존 매든이라는 사람은 이분이시고요. 대표작이 뭐냐면 셰익스피어 인 러브, 더 베스트 엑소틱 메리골드 호텔, 미스 슬로인 등의 영화가 이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좀 그 촘촘한 드라마 장르에, 특히 이제 멜로드라마 같은 장르에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영국 감독이라고 말 수 있고요. 그런 특성이 이 민스미트 작전에서도 일종에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처칠이라든가 1941이라든 그 영화라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0이었나? 아니다, 1917이군요. 1917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 영국 영화 중에는 그 이런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관련된 일종의 국뽕 영화 같은 것도 있죠. 샘 맨데스의 1917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테플러, 아니고요, 이 영화가 아니고요. 게리 올드만이 나오는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게리 올드만이 나오는 그 아카데미 수상작, 다키스트 아워, 이거 조 라이트의 영화죠. 이런 영화들이 이제 일종의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뽕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내부적인 드라마에 더 치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에 이제 사이드스러운 재미로 이언 플레밍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인물, 두 주인물 외에도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로 이언 플레밍은 사실 조연급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나레이션 효과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실제로 이언 플레밍 007의 작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MI5의 해외 부서에 정보부 일했던 거는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도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007의 요소들이 이 영화, 그러니까 영국 정보부의 맹아적인 그런 측면들을 또 담아내고 있는 것도 약간 소소한 재미입니다. 아까 뭐 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의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의 시체의 정보를, 디테일한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Q 부서라고 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일단 소소한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전투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후반부에만 살짝 언급되는 정도고, 스펙터클한 장면은 거의 없는 영화고요. 뭐 영국 배우가 세계 최고의 배우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배우들의 그런 좀 표정들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콜린 퍼스의 좀 굳은 담담한 표정에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감정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인물들의 충돌들 속에서 어쨌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내려고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이 조금 세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이분은 진짜 첩보원이에요. 현장 스페인의 중립국이라,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물론 사실 스페인은 프랑코가 지배하고 있는 파시스트 국가였습니다만, 그 전쟁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참여는 안 했었나? 당시에는? 프랑코가 지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기억이 좀 애매하군요. 역사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당시 중립국이었고요. 당시 스페인 경찰은 좀 나치에 가까운 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코가 친구였죠. 어쨌든 뭐 프랑코가 그런 삶이었으니까, 스페인은 어쨌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 뭐 여성 관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뭐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이 첩보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도 작가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분이 이제 영화 전반부에 막 작가들이 당신도 작가냐고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정도로, 이안 플레밍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작가들이 다시 많았던 풍경이고,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넘나드는 그 이야기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관계의 관계에서 이 남성과 여성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과연 이제 진실된 감정은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거짓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작전에 활용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스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만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짜를 갖다 진짜로 믿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감정 자체가 사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들의 묘사를 통해서 일종의 인물들은 어떤 성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스비트 작전은 사실 내밀한 드라마로서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의 좀 풍요로움을 갖다가 이 존 매든 같은 이 연출가들은 다양한 인물들이 느끼는 복합적 감정들을 표현해내면서 그것을 좀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민스비트 작전은 그런 식의 영국 드라마의 전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한국 팬들의 입장에서는 막 다가오지 않는,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는 이런 좀 폭발적인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근데 그 비하인드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전쟁사라든가 좀 이런 2차 대전에 좀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영화일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일반 아주 좀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그런가, 좀 내밀한 드라마 장르에 비해서는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은, 동적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기대만큼의 좀 이 감정 선 자체를 사실 톤 다운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감독 연출자가 상당히 베테랑 연출자이기 때문에 성숙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첩보원들의 이야기들이, 이 첩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부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면도 사실 좀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한 평 자체는 특히 서구 관객들의 평이 매우 좋아서요. 이 로텐토마토 지수를 보시면 관객들은 조금 심심해하는 것 같고, 평론가들은 그런 내밀한 감성들을 잘 잡아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스비트 작전에 대한 좀 소개 같은 리뷰가 됐네요.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원래는 이게 넷플릭스에서 해외의 경우에는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일단은 그 조이엔 시네마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극장 개봉을 했고요. 뭐 또 종영 단계는 좀 빨리 나갈 것 같아가지고 기타 IPTV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민스비트 작전에 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